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요 두 종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결국은 그러거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섹터는 없습니다. 물론 하루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된다면 결국 섹터도 무너져요. 왜? 매도세가 그렇게 크니까. 자, 하지만 시장이 좋아지고 나면 바로 섹터들이 중요해집니다. 자, 이 섹터들이 중요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이 중요해져요. 자, 그런데 이 섹터에는 어떤 섹터들이 있나요?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있을 수도 있고 현대차 같은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서는 분위기구나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삼성전자랑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주봉을 좀 가져왔어요. 삼성전자 주봉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 예전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낮은 가격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55,000원이라는 가격이 절대 낮은 가격이 그 당시엔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2017년도도 정말 사실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보세요. 자, 2017년도 요렇게 볼게요.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왜? 25,000원부터 5만원까지 갔으니까 두 배를 올랐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자, 2017년도에 뭐가 터졌나요? 18년도로 돌아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무너지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데 얼마나 빠져요? 꽤 많이 빠져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 버려요. 옛날 차트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옛날에는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고 있으면 지금 차트도 사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바닥 21,000원부터 57,000원까지 두 배가 넘는 상승을 사실 이때도 보여줬어요. 자, 하지만 여기 지지선 45,000원 지지선을 깨느냐 마느냐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반등하다가 또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2019, 18년도에 여기까지 왔어요. 3만원까지. 자, 그리고 살짝 또 반등을 했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2019년도에 지금 보시면 2017년도 말에 슈퍼사이클이 깨지면서 딱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더니 이렇게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런 구간들 어떻게 돼요? 1년의 절반이에요. 2019년도 상반기 절반을 이런 횡보장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뚫고 올라갑니다. 전 고점이에요. 두 배만큼 올랐던 전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이랬어요. 자, 2019년도에 이거 왜 올랐습니까? 반도체 원래 이 슈퍼사이클 2019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대주지 않겠다. 이제 한국 큰일 났다. 한국 반도체 큰일 났다. 자,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해소하면서 야, 우리도 정말 고품질의 불화수를 만들 수 있어. 막 하나씩 다 우리가 내재화를 성공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제대로 해줘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결국 전 고점을 이렇게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친구 얼마나 걸렸어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여기도 보세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만 했어요. 자, 그러더니 여기서 다시 이 거의 1년, 근 1년을 있다가 장 막판에 이 연도 말 막판에 끌어올려 버려요. 연도 말 막판에. 왜 이거 지금 2017년도도 보시면 연도 말에 막 끌어올려 버려요. 왜 이렇게 연도 말마다 이렇게 끌어올릴까? 자, 배당금 때문에 그렇죠. 배당금. 그리고 좀 이제 1년 실적이 나오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만 원을 뚫으니 다시 7만 원, 8만 원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죠. 자, 이 차트를 한번 쭉 볼게요.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 조정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보냈을 때 여기를 뚫고 올라갔지만
이곳을 다시 뚫고 올라가니까 또 바로 폭락이 있었어요. 자, 이때나 여러분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개미들은 이때가 되면 다시 무슨 마음을 또 집어먹냐? 이야, 삼성전자 장기 투자해야겠다. 또 내리면 다 팔아요. 죽겠어.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뭘 하냐? 이야, 나 정말 삼성전자 이번에는 장기 투자해야겠다. 그리고 또 빼줘. 그러면 또 다 나락으로 떨어져요. 다 이걸 못 견디고. 자, 그리고 코로나 때 여기 45,000원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한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코로나 회복 때 다른 종목들이 V자 반등했다면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왔다 갔다 이러면서 바닥을 잡다가 이걸 뚫고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자, 이 차트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또 우리 개인들은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무슨 생각하냐? 아, 정말 내가 틀렸구나. 삼성전자 차기 투자해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 또 떨어져요. 자,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자, 차트를 보세요. 다시 여기까지 오른 거 다 이걸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여기서 탔던 개미, 여기서 탔던 개미, 여기서 탔던 개미, 오지게 많은 개미들이 죽을 맛이죠. 그 중에 최고로 잘 견디는 사람들만 지금 남은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내린 만큼 다시 올라가는데도 이 시간이라는 게 소요되고 다시 하락을 해도 올라가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이것도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오를 때 요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지금 오른 만큼, 자, 여기서도 2배 올랐어요. 여기서도 2배 올랐고, 하지만 여기도 조정이 있었고 여기도 조정이 있어요. 여긴 좀 더 커요. 여기 조정보다. 왜 커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에서 자금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럼 다시 들어오면 다시 주가는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요런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최소 6개월 이상의 이런 구간들 동안 6만, 지금 5만 5천 뭐 6만 원인데 지금 지금 가격은 6만 원이에요. 삼성전자.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런 앞으로의 상반기 최소 이 정도의 기간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지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내년 3분기가 넘어가면서 막대한 수급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지금 사면 저점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때 사면 조금 높아져서 사는 거지만 결국 연말에는 또 배당 특수로 인해서 확실하게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큰 종목이 삼성전자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낸드라든지 디램이라든지 요 업황이 내년 3분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를 좀 볼게요. 결국 삼성전자 말씀드린 이유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대차를 보시면 저는 현대차 차트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자, 요것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지나가서 보면 물론 현대차도 굉장히 많이 이 상승을 했어요. 바닥 찍고 나서 이렇게 3배를 가까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큰 상승을 한 거예요. 여기를 또 뚫고 여기를 또 뚫고. 자, 보통 그래요. 요렇게 지금 지지선 무너뜨리고 하락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V자 반등 나올 수 있는 차트예요. 하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2차로 무너뜨려요.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다 뚫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지 우량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몇 년에 한 번 이런 상승들이 나온다. 그렇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쭉 이렇게 차트가 좀 형성이 됐는데 결국은 여기 지지선에서 여기 지지선에서 이렇게 뛰어 올랐거든요. 그러더니 이것들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사실 무너졌어요. 이거는 사실 차트가 가려다가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현대차 실적이 아무리 뭐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어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연 실적 보시면 2022년 아무리 안 좋았어도 2021년보다 140조, 9조 이거 지금 역대급 실적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준비를 했어요. 올라갈 준비를. 근데 시장이 안 받쳐주는 거 어떡합니까? 대형주는 시장이 안 받쳐주면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지수에서 하방을 때려내기 때문에 이기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결국 시장 하락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급망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공급망 때문에 수요가 있어도 팔리질 않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실적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가 없고 지금 소재가 없고 중국 공장이 돌질 않고 테슬라도 중국 공장 안 돌아왔고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자, 그런데 이런 업황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차트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조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갔지만 1차, 2차 상승까지 갔지만 자, 여기까지의 조정은 사실은 굉장히 61선까지 여기 맞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야, 이거 뚫고 가면 이거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시장이 뭐 빠지는데 뭐 정답 있을까요? 그렇다면 요렇게 한번 굴을 파주는구나. 그럼 요게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올라가는 건데 제가 현대차를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차가 지금 2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빠졌어요. 20% 정도가 빠졌죠. 20%에서 25% 가량이 여기서 준비된 가격에서 빠졌어요. 이게 정말 유의미한 저는 지표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물론 이렇게 해서 그냥 빠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분명 여기 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점프할 자리를. 자, 여기 점프할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도 딱 점프하고 끌어올렸는데 그대로 빼버려. 이것은 여기 지지선 만들어 놓고 또 지지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가려고 했지만 못 간 차트예요. 자, 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역대급 실적이 나오는 해니까. 그리고 지금 뭐 11월, 12월까지도 실적이 뭐 나빠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경기 침체와 전체 공급망 이 불안함 속에서도 현대는 건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졌다. 자, 결국은 이것이 올라갈 때는 이 구간 있죠. 이 1차 지지선 만들고 2차 지지선 만들어놨던 곳. 여기를 한 방에 뚫어버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차트를 보면 어떻게 이 변해버리냐. 결국은 요렇게 변해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를 깨고 내려와서 쌍바닥을 만들고 가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 지금부터 올라줘야 돼요. 현대차는. 자, 일봉도 한번 보시면 현대차 일봉을 보시면 정말 이거는 제가 우량주 보는 시그널 중에 굉장히 큰 거예요. 갈 자리에서 2번 무너뜨린 종목. 그런데 여기까지 무너진 게 한 20% 빠졌다.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예전에도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자, LG이노텍.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요렇게 보면 이런 차트지만 이걸 또 요렇게 가잖아요. 자, 여기도 갈 자리 딱 만들어 놓고 뺐죠. 자, 그리고 한 번 빼고 두 번 빼면서 이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위해 만든 매물소와 자리인데 위에서도 한번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탁 만들어 놓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갔어요. 자, 이런 차트들 지금 이 시장에 이런 차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시장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졌으니까 지금 이런 차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것이 자동차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셨을 때 요 LG노텍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좀만 버티면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보는 차트는 여러분들 요 정도 보면 지금 현대차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낄 거예요. 20만 원에서 지금 뭐 18만 원, 24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떨어져 6만 원 떨어져 20% 떨어졌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자, 요 정도 떨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 현대차는 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자, 뭐 월봉 보시고 연봉 보셔도 다 똑같아요. 자, 2021년도
2019년도, 2013년도 자 아무리 뒤를 찾아봐도 지금보다 더 나은 현대차의 기업 가치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주가가 더 빠져도 저는 현대차는 정말 앞으로 최소 50조 이상은 50조가 뭡니까? 한 70조까지는 반드시 지금부터 최소 2배는 가야 될 종목이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이다 그랬지만 현대차는 사실상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일봉상 LG 이노텍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요것을 뚫는 순간 그때부터는 30만 원, 35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직행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밑에서 담지만 이런 중요한 구간을 뚫을 때 추가 매수도 사실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 만큼 지금 현대차는 여러분들이 이 앞선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이 하락장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금리 인상 하락장까지 했을 때 자동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모든 기업 가치들을 갖춰놓고도 사실 못 갔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동차가 다음에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못 간 놈은 결국엔 가야 되니까요. 현대차가 지금 제가 영상에서 15만원, 16만원 찍고 있지만 결국은 30만원이 넘는 그 순간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많이 힘들고 불편한 이 구간을 지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상승장이 올 때에 사실 또 사게 돼요. 지금을 견디고 자금이 뭐 손절하는 것도 그래요. 손절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토막 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짧아집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3개월도 투자를 안 해보고 6개월도 안 가지고 있어보고 조금 빠진다고 20% 30% 바닥에서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계속 손절만 나올 수밖에 없는, 왜 세력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신용 써서 사고 어느 자리에서 막 대량 매수 들어오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조금만 올려도 매물이 되니까 이 친구들은 안 올려요. 다 빼고 난 다음에 다 그들이 던지면 이렇게 돼요. 자, 세력이 다 차트를 준비했어요. 근데 개인들이 계속 던지잖아요. 시장 하락 때 이 주포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시장 하락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런 차트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 다시 올라가죠. 그때 주포는 어떻게 하냐? 물량을 안 팔아요. 계속 호가를 위로 올려내면서 팔지도 않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2배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시장이고 그게 종목마다의 상승 하락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개인들 계속 파는데 뭐하러 올립니까? 어차피 좀만 올려주면 팔 텐데. 그러니까 이런 하락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어야 이 시장 오래 끌고 나가면서 정말 자산을 누적하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